병원 복도 특유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삑삑 기계음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만 말년은 잔인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셔야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이 곧 저희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설탕 제국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프 오코넬입니다. 세계적인 남성 건강 잡지 맨즈 헬스의 편집장이었죠. 제 직업은 사람들에게 건강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했고 식스팩 복근을 가지고 있었으며 키 193cm에 몸무게 90kg의 탄탄한 몸을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건강의 화신이라고 불렀죠. 아버지의 당뇨병? 그건 운동을 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남의 이야기라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순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프 씨, 전당류 단계입니다. 이대로라면 곧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는 뚱뚱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은데 매일 땀 흘려 운동하고 잡지에 나온 대로 통곡물을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절단된 다리가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전을 탓했습니다. 아, 우리 집안 내력 때문이구나.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봐.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유전자가 총을 장전할 수는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환경과 습관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저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왜 방아쇠가 당겨진 걸까요? 저는 기자 특유의 집요함으로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따랐던 건강한 식단이 사실은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슈가네이션, 즉 설탕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설탕은 단순히 커피에 타먹는 하얀 가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었던 통밀빵, 아침 식사용 시리얼, 저지방 요구르트, 파스타, 이 모든 것이 몸 하나로 들어오면 결국 당으로 변합니다. 저는 지방을 피하는 데만 집착했지 탄수화물이 제 몸속에서 어떤 폭로를 일으키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겉보기에 날씬한 저 같은 사람도 속으로는 설탕에 절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저자 제프 오코넬의 경험과 책 슈가네이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당뇨병 약을 드시고 있거나 대사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몸속 전쟁터로 돌아가 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지방은 적이고 탄수화물은 친구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정부의 식품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에는 빵과 곡물이 가득했죠. 식품 회사들은 지방을 뺀 자리에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액상과당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저지방이라는 라벨만 보고 안심하고 그 달콤한 독을 삼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비만율은 폭등했고 당뇨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방을 무서워하다가 더 무서운 괴물을 키운 셈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초인종 역할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초인종을 한 번만 눌러도 문이 열리고 당분이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쉴 새 없이 탄수화물을 먹어대면 초인종이 24시간 내내 울려대는 꼴이 됩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지친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예 초인종 소리를 무시해버리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문을 열지 않으니 혈액 속에는 갈 곳 잃은 당분이 넘쳐납니다. 이게 고혈당이죠. 췌장은 문이 안 열리네? 더 크게 소리쳐야지 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넘쳐나는 인슐린은 남은 당분을 몽땅 지방으로 바꿔 뱃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망가뜨리죠. 아버지가 다리를 잃으신 것도, 제가 아무리 운동해도 혈당이 높았던 것도 바로 이 고장난 초인종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쁜 식단을 운동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당 10km를 달려도 고작 밥 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를 태울 뿐입니다. 게다가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러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뛰어도 몸속 시스템이 지방 저장 모드로 잠겨 있다면 살은 빠지지 않고 췌장만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훌륭하지만 식단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사상누각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겉보기에 말랐는데 배만 살짝 나온 분들, 혹은 저처럼 근육질인데 속으로 병든 경우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뱃살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거대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공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건강해 보였지만 제 뱃속 장기들은 설탐에 절여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허리둘레는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프가 찾은 첫 번째 해결책은 탄수화물 제한이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을 자극하는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빵, 면, 밥, 설탕, 이것들을 줄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허기지던 배가 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멈추자 감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방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저장된 지방을 연료로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연료통을 설탕에서 지방으로 교체하는 작업,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스펀지입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잉여 당분을 근육이 쫙 빨아들여 태워버립니다. 식후에 가볍게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보여주기식 근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날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됩니다.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혈당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잠을 못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새 잠을 설치면 다음날 혈당은 엉망이 됩니다. 제프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을 치료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잘 자는 것이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괄호 안의 내용에 따라 깜정을 살려 읽어주세요. 제프가 강조하는 또 하나는 측정입니다. 느낌에 의존하지 마세요. 혈당 측정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내 혈당을 올리는지 직접 찔러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현미밥에 괜찮지만 누군가는 혈당이 치솟습니다. 내 몸의 데이터를 알아야 나만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찌르는 따끔하니 훗날 다리를 자르는 고통보다는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괄호 안의 네오는 주변의 시선이 할지도 모릅니다. 회식 자리에서 밥이나 면을 거절하면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프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술잔 대신 물잔을, 디저트 대신 대화를 선택하세요. 이 모든 변화를 통해 제프 오코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의 활력은 20대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전자의 저주를 끊어냈습니다. 의사가 내린 전당뇨라는 사형 선고를 스스로의 힘으로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고 노력의 결과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단순히 책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책을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 때문에, 뱃살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료에 신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식사부터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식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슈가네이션에서 탈출시켜줄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우리가 믿었던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의심하세요. 둘째,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하세요. 셋째, 근력 운동으로 내 몸의 설탕 처리 능력을 기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하세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